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전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5살 고준희 양 사망 사건, 설마 했었는데 친아버지의 폭행에 의해서 쇼크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국가수의 부검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번 사건 담당했던 전주 덕진경찰서의 송기중 형사계장을 연결합니다. 계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찰에서의 수사는 이제 끝난 거죠? 예, 지금 저희 경찰에서는 그 수사를 지금 현재 마무리 지은 상태입니다. 누구를 어떤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까? 먼저 숨진 고준희 양의 친부, 그리고 친부 동거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치사죄, 사체 유기죄, 유괴한 공무집행 방해, 양육수당 편취 등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고요. 예. 동거녀의 모에 대해서는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게 고준희 양이 살해당한 건가 아닌가 하는 부분인데, 학대치사죄를 적용하셨다는 얘기는 살인죄까지는 적용을 못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 경찰에서는 1차 부검 소견을 토대로 숨진 고준희 양의 갈비뼈 골절 등 이 부분이 있어서, 예, 혹시 타살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여러 각도로 두고 수사를 진행했는데, 예, 이들이 실질적으로 상습적인 폭행이 이루어졌었고, 또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지만은 병원 진료를 시키지 않고 계속 방치하다시피 한 상태에서, 예, 이루어진 폭행이 사망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예, 일단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직접적인 살해 당사자는 아니란 뜻입니까? 일단은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 그래서 법률상 가장 혐의가 확실히 확인된 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살인죄의 경우와 아동학대치사죄의 경우 형량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살인죄의 경우는 사형 또는 무기의 징역형이 그리고 법정형으로 돼 있고, 아동학대치사죄에 있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살인과 아동학대치사에서 사형이라는 형량이, 예,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아동학대치사도 무기 5년 이상, 그러니까 아주 중형 선고가 가능하다 이거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직접적 사인은 밝혀졌나요?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감정 결과는 오지 않았지만은 1차 부검 소견에 따라서, 예, 몸통 손상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는, 예, 이 회신을 근거로, 예, 수사를 놓고 진행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수사 결과를 놓고 종합해 볼 때 이 친부와 친부 동거녀의 폭행 행위가, 네, 사망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수사팀에서는 지금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하긴 시신이 유기된 게 벌써 여러 달 전이니까 국가수에서도 부검이 참 쉽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되네요. 예. 첫째, 올해 시일이 경과하다 보니 부패로 인하여서, 예,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부와 내연녀는 서로 자기가 안 했다고 진술했다면서요? 그렇게 놓고 진술을 했는데, 네, 서로 상대가 했다고 주장하는 이때는, 네, 사망한 이틀 전에 폭행 사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저 사람의 진술 중에 동거녀의 진술이 명확성이 있고, 예, 진술의 구체성이 있는 것으로 봐서, 예, 친부 폭행이 사실인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 동거녀도 사실 그런 친부의 폭행을 말리거나 이러지 않은 거죠? 그렇죠. 지속적인 어떤 폭행이 있을 때, 네, 옆에서 놓고 말리거나 적극적으로 한 부분이 없이, 예, 그냥 방치한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폭행 학대가 있었다는 거고, 등을 밟은 적도 있다면서요? 그런 수사 내용 조금만 좀 소개해 주시면요. 사망한 고준희 양, 친부에 의해서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든지, 예, 이런 이유로 인하여서 좀 자주 폭행이 좀 이어졌었고, 예, 또
진술에 의하면은 작년 3월부터 4월 26일까지 예. 수시로 그 화가 나면은 발과 그 손으로 폭행한 이런 부분이 있다. 예. 이런 부분이 지금 진술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그 준이 양 옮기는 과정에서 뭐 숨을 제대로 안 쉬고 이런 걸 발견했다면 보통 119에 전화하거나 병원에 데려갈 텐데 내연녀의 모친이 있는 전주로 데려갔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저희 상식에는 당연히 놓고 119를 이용해서 아니면 자기 차를 이용해서라도 신속히 놓고 후송을 해야 할 여건인데, 예. 이들이 놓고 바로 그쪽으로 데리고 간 것은 아동 학대 혐의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서, 그렇죠. 그 사실이 알려지면은 처벌받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예. 은폐를 먼저 생각하고, 예. 그렇게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뭐 생일 미역국도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예. 실종 신고하면은 괜찮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없는 아이의 존재를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기식 뭐 미역국을 끓였다든지 예. 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집에 들어가야 한다든지 예. 이런 저기로서 사실을 좀 은폐하고 한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부는 자기는 아이를 학대한 적 없다라고 기자들 앞에서 말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놓고 이렇게 폭행한 부분을 인정하고 또 현장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재현하고 이 부분을 학대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은 어느 누가 봐도 좀 이해할 수 없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주덕진경찰서 송기종 형사계장이었습니다.